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문손잡이를 돌릴 때, 식탁 의자를 밀어 넣을 때, 발 뒤꿈치가 바닥을 스칠 때 그 무게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앉습니다. 정우 55. 명함을 잃고 돌아온 날부터 나는 집이라는 항아리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아내 선미의 숨은 짧았고 딸 지연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죠. 하루가 느리게 흘러가며 나는 점점 작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건물 유리창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그림자가 분주히 오갔죠. 나만 멈춘 듯 했어요. 누군가는 점심을 먹으러 가고 누군가는 회의실로 향하는데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매일 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는 나를 스쳐가며 외면했습니다. 헤어지는 인사도 위로도 손끝에 악수도 없이 나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유리창에 비쳐 있었죠. 그 얼굴은 이미 조금 낡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주름보다 더 깊은 무력감의 선이 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던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초록의 의미가 내게는 아무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미는 식탁 위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병원 근무표였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면접 안 갔어요? 목소리는 피로로 눌려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코트를 벗어 걸었어요. 코트 거리가 약간 흔들리며 부딪혔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도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이 내려앉는 듯 했고 창문 밖에 가로등 불빛이 벽에 사선으로 번졌습니다. 불빛 아래서 나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예전 명함, 사원증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나는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미는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준비했어요.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길게 울렸고 거실에 커피 냄새가 번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아내의 뒷모습은 어딘가 멀리 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서늘하고 단정했어요.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은 텅 비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죠. 물 끓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장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구인 공고를 스크랩하고 이력서를 고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는데 내 이름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그 이름이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나는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린 사람 같았죠. 며칠 뒤 면접을 보러 나갔어요. 허름한 구두를 닦고 오래된 코트를 입었죠.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지원자들을 바라봤어요. 젊은 얼굴들, 빠른 손놀림, 자신감 있는 표정들. 나는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그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내 이력을 훑어보고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어요. 연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공손한, 그러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와 전화를 하며 웃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낯선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지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이력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종이의 주름을 만지며 생각했죠. 사람의 인생은 종이와 비슷하구나.
한번 접히면 다시 펼쳐도 흔적이 남는다는 걸. 집에 도착하니 선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드라마의 환한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나고 웃고 포옹했어요. 그녀는 화면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유리 뒤의 것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순간 선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괜찮았다는 게 뭐예요? 붙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아무 일도 안 된 거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컵에 남은 물방울이 유리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내 마음 같았죠. 아래로,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며칠 뒤 아침 식탁에서 선미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 대출이 다음 달에 갱신돼요. 이율이 오른대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라도 해야지. 하려고 하고 있어. 하려고가 아니라 해야지.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얇았어요. 그 얇은 말이 내 안을 베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내가 밥을 남긴 걸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러니 힘이 없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침묵이 유일한 방어였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이 조심스레 내 방문을 열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요. 알아. 아빠도 너무 생각만 하지 말아요. 그냥 나가서 바람 좀 쐬어요. 아이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거기엔 오래된 슬픔이 있었어요. 지연아, 응?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 있잖아. 응. 그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단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어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공기의 냄새가 차갑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무겁지요.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 메모장에 다시 이력서를 적었어요. 강점, 꾸준함, 성실함. 그 두 단어가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꾸준함보다 즉시성을 원하니까요. 빠르고 젊고 새로운 것을. 내 나이는 그 단어들과 반대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려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감정이 아니라 감각 자체가. 선미는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TV를 켜놓고 잠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손끝에 굳은 살, 얇은 입술. 그 모든 게 나를 대신해 싸운 흔적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미움과 고마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원망하면서 동시에 연민했어요. 사랑이라는 건 아마 그런 감정의 혼합일지도 모르겠죠. 서로를 위해 싸우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면서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 어느 날 지연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엄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 분명 뭐라고 하실 거예요. 돈, 형편 그런 거.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도 네 행복 원할 거야.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이미 쉽지 않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나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신랑 아버지 표정 좀 펴세요. 라고 외쳤죠.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 얼굴에 오래 남지 않았어요.
선미는 하객에게 저희는 요즘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수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사람들의 환한 목소리 속에서 나는 투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불을 끄고 혼자 앉았죠.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없어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라진다면 누가 나를 기억할까? 그 물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집을 나섰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공기 속에는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오래된 콘크리트, 이슬, 사람의 땀 냄새.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걸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면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누군가는 채용 공고를 내고 누군가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고 누군가는 또 해고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립니다. 도서관에 가면 늘 같은 자리에 앉은 노인이 있었어요. 커다란 돋보기를 눈에 걸고 신문을 읽던 분이었죠. 어느 날 그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양반, 요즘 구직해? 나는 잠시 웃었어요. 젊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나도 그랬지. 나도 한때는 회사에서 밤새 서류를 봤다네. 근데 나중엔 그 서류가 나를 해고하더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슬픔보다 오래된 체념의 냄새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야 억울하지 않지.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도서관 앞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죠. 오늘도 봐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 단지 누가 그 말을 해주는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날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교재를 펴고 모르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손가락 끝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실패의 냄새가 조금씩 사라졌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지연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엄마랑은 잘 지내요? 그럭저럭. 엄마가 요즘 병원에서 많이 힘들대요. 알고 있어. 너무 애쓰지 마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 뒤로 기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같았죠. 어느 날 선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 제사잖아요. 같이 가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뜻밖이었어요. 같이 가도 돼? 당신이 아들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오래된 얼음을 깨는 듯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다음 날 낡은 자동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들판에는 봄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나는 잠시 그 바람에 기대었습니다. 묘 앞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옆에서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그 흙의 촉감이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선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많이 걱정했잖아요. 알아. 요즘은 좀 괜찮아요? 조금 나아. 나도 미안했어요.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둘 다 말없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차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의 선미는 밝고 단단했어요. 그때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걸 믿는 듯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이 바람에 닳은 유리처럼 흐려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나는 오래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지연이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저 이사 갈 거예요. 왜? 회사 가까운 데로요.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지연은 내 쪽을 향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그녀가 떠난 뒤 집은 조금 더 넓어 보였어요. 넓다는 건 곧 비어 있다는 뜻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미와 지연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로요. 그건 이별이라기보다 정리였습니다. 내 몫의 시간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편지를 썼죠. 당신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글자를 적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끝이 종이를 긁으며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내 숨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을 벗은 자리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두고 부엌 싱크대 위를 닦았습니다. 냄비에 물이 종 고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물을 튕기며 그 반짝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가는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걷는데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첫 버스가 도착했죠. 나는 그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남쪽 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바다는 회색빛이었고 배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장은 거칠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일은 거칠어도 밥은 먹여줄 거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뱃머리에서 바닷물이 튀었습니다. 그 물이 얼굴에 닿았는데 짠맛이 났어요. 그게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들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꾸짖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 벌었고 내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는 더 넓어졌습니다.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나는 갑판 끝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고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내 안의 공허를 채워주는 듯 했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거긴 바람이 세죠? 손 다치지 마요. 엄마가 저녁에 밥을 2그릇 차려요. 하나는 안 먹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짧게 답장을 썼어요. 여긴 바람이 세지만 마음은 조용하단다. 그날 밤 선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등기 이전 확인했어. 고마워. 건강해. 나는 한참 동안 그 한 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아주 오래된 겨울이 지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지금 나는 여전히 이 바다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내 손끝은 따뜻합니다. 그 온기는 이제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놀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일로 하루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나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손끝으로 서로를 기억합니다. 숟가락을 건네던 습관, 문을 닫던 방식,
겨울밤 이불을 덮어주던 느린 동작. 나는 오늘도 손끝으로 바다의 결을 만지며 오래된 집의 공기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요? 모서리를 감추고 둥근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말보다 먼저 눈을 들어 서로를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눈빛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덜 아플 것입니다. 덜 다치고 더 오래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묻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결말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남음. 도망이 아니라 다치지 않기 위한 거리두기. 사랑이란 결국 서로가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는 일일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